월가의 살아있는 전설 피터 린치가 못 사서 평생 후회할 만한 주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애플과 엔비디아인데요. 왜 이 주식들이 좋은 투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주식들을 진작에 사지 못했을까요? 피터 린치는 주식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투자자일 텐데요. 아마 현존하는 가장 전설적인 투자자일 겁니다. 워렌 버핏만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계속 펀드 매니저로 활동을 했더라면 거의 버핏만큼 부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럴만도 한 게 피터 린치가 1977년에 마젤란 펀드를 맡아서 처음 투자했을 때 펀드 자산이 2천만 달러였는데 매니저에서 물러난 1990년 단 23년 만에 140억 달러까지 불렸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피터 린치가 정말 몇십 년 만에 TV 인터뷰에 나왔는데요. 투자하기 좋은 주식들, 최근 은행 위기,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 주린이들이 주식 종목 고를 때 꼭 봐야 하는 점들,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을 딱딱 깔끔하게 알려주고 가셨어요. 이 인터뷰 전체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피터 린치에게 물어봤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도 파산하고 얼마 전에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예금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주가도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는데요. 이 은행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터 린치의 답변을 들어보죠. You know, we had a terrible financial crisis in 99 to 1. I think almost every major bank in Texas went under. Bank of New England, one of the oldest banks in the country, went under. It's like in 08, 09, the banks were doing these no-doc loans and second mortgages and home improvement loans, and people are buying boats with it. Now the banks are being much more careful. So we've gone through other crises. Some banks will go under. You know, 400 went under after 08, 09. Now we have stress tests. I think the banking system has improved. There'll be some companies go under. That's the nature of it. You know, it's nothing like, imagine 1980, 81, we had double-digit inflation, double-digit unemployment, and people worried the Japanese were going to take over the world. I mean, we were hopeless. I mean, you know, there's always something to worry about. I'd really, in my over 50 years of doing this, I think I'd be worried if there was, you know, somebody didn't bring up something to worry about. That's the nature of the business. 네, 린치가 말하기를 이런 은행 위기는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왔다. 1991년에도 큰 은행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텍사스 대형 은행들이 대부분 망했고 이때는 심지어 인플레이션도 두 자릿수에다가 실업률도 두 자릿수였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이 세계 패권을 지게 될 거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은행들이 서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부동산 시장만 믿고 무리하게 해주다가 400개 정도의 은행이 망했죠. 그래서 피터 린치가 보기에는 이 예전 위기 때보다 은행 시스템이 좀 더 낫다. 은행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조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위기에 몇몇 은행들은 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연의 이치다. 생각해보면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무리하게 대출이나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리스크와 책임도 질 줄 알아야죠. 약한 자들은 떨어져 나가는 마치 야생의 적자 생존과 같은 원리라고 피터 린치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는 다 경기 사이클의 일부이고 이렇게 걱정할 거리들은 언제나 있는데 다 결국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몇십 년 동안 주식시장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내년 80대의 할아버지의 여유일까요? 좀 멋있네요. 은행 위기 질문에 추가로 앵커가 또 물어봤습니다. 이전까지는 경기 침체가 와도 정부와 연준에서 경제적 순풍을 일으켜서 도와줬다. 근데 이번에는 세금도 안 줄일 거고 경기 부양책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정말 괜찮을까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나요? 이 질문에 대한 피터 린치의 대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Well, we've had 13 recessions since World War II, and we've had 13 recoveries. Maybe we're going to have one. If this is a recession, it's probably the most predicted one ever. You know, I never know when we're going to go. I'd love to know the future. It would help. I'd be a better investor. I'd pay $5 extra for next year's Wall Street Journal. It would really help. Right. I cannot predict the future, but this recession is so expected, so predicted. Maybe it's coming. I don't know. 네, 피터 린치 말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총 13번의 경기 침체와 13번의 경기 회복이 있었다. 내가 비록 경제 전망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경기 침체가 거의 예상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솔직히 피터 린치의 이 말에 대해서 뭔가 뉴스 기사, 헤드라인이 더 많이 안 나온 거에 조금 놀랐습니다.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터 린치는 그렇게 경제, 매크로 전망을 절대 안 하기로 유명한데 이렇게 경제 전망을 잘 안 하는 사람까지도 경기 침체가 올 거라 예상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이슈가 안 된다고? 이미 경기 침체는 다 예상되는 결과여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분이 경제 전망을 하도 안 해서 사람들이 예측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일까요? 어찌됐건 피터 린치는 결국 침체 뒤에는 항상 회복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번이라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미국의 경기 침체 후 회복 사이클의 그래프를 보시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도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항상 우상향해왔습니다.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 1940년대의 제2차 세계전쟁, 1987년의 블랙 먼데이, 2008년 금융위기까지 위기 후에는 결국 다 회복했어요. 심지어 몇 년 전에 그렇게 세상이 망할 것만 같은 코로나도 결국은 어땠죠? 주식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1년도 채 안 돼서 바로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보기에는 곧 침체는 오겠지만 결국 이 또한 지나가리. 침체는 맞지만 멸망은 아니에요. 이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식하면 항상 무슨 종목 고를지 고민이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피터 린치가 주식 종목을 고를 때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말해줍니다. Well, I think looking for something different. Look me something that's a good story. I mean, who would have guessed TJX, a local company, would have gone up 50-fold, or Stop and Shop would go up 10-fold, or Analog Devices, or NVIDIA. I couldn't pronounce NVIDIA. So you have to find a company that's either a turnaround or a company that's going to grow, like Panera or Family Dollar stores. I'm not saying that buys now, but we've had new companies come along. You have to be looking for new companies and look at the balance sheet. If you can add 5 and 5 and get reasonably close to 10, you should be able to look at a balance sheet and say, here's 2 depressed companies. They've gone from 50 to 3. One company's got $3 million
in cash and no debt. One's got $3 million in debt, no cash. Which one are you going to buy? I mean, that's not too hard to do. It's sad they're careful when they buy a refrigerator or an airplane flight. They're careful with their money, and they'll hear about a stock on the bus, and they'll put $5,000 or $10,000 on it. They have no idea what they do. So you really got to be careful. Look at the company, look at the balance sheet. What is the reason the stock should be higher? The sucker's going up is not a good reason. 피터 린치가 말하는 주식 종목 고를 때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턴어라운드, 색다른 주식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턴어라운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유턴하라는 거야 뭐야 싶으실 텐데, 이건 피터 린치의 책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에서도 다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재는 상황이 안 좋아서 관심을 못 받지만 이 상황이 반전이 되면 크게 수혜를 입을 주식들입니다. 책에서는 한때 미국의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를 예로 들었는데요.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 직격탄 맞는 게 자동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누가 직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새 차를 삽니까? 그래서 이 크라이슬러 주식이 경기 침체일 때 아무도 투자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꽤나 건재한 회사여서 막상 경기 회복이 되니까 갑자기 매력적인 주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피터 린치는 이것처럼 사람들이 잘 관심을 주지 않지만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회사를 찾으라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말한 주가가 50배나 오른 회사 TJmax도 그중 하나인데요. TJmax는 미국의 의류 할인 매장입니다. 이 회사의 성공 전략은 간단해요. 백화점이나 나이키, H&M 같은 의류 브랜드 매장에서 잘 안 팔리거나 시즌이 지나서 재고 처리하는 의류들을 훨씬 할인된 가격에 사들여서 본인들이 직접 매장에서 원래 판매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거죠. 이렇게 싸게 소싱해오고 싸게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좋은 브랜드 옷들을 건질 수 있는 재밌는 경험까지 제공해줍니다. 실제로 이걸 TJmaxx 경영진은 원하는 옷을 싸게 건지는 보물찾기와 같은 경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회사의 주가는 2008년 저점에 $5까지 내려갔다가 15년 후 지금 주가는 $77입니다. 다들 새로운 성장주, 테크주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을 때 이 회사에만 투자했어도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피터 린치가 말하는 주식 볼 때 봐야 할 두 번째 포인트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한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자세히 보여주는 표인데요. 크게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 항목을 보여줍니다. 여러 재무제표들 중에서도 피터 린치가 특히나 재무상태표를 강조한 게 좀 흥미로운데요. 사실 예전 인터뷰에서도 보면 항상 재무상태표는 강조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재무제표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피터 린치 말로는 이 재무상태표를 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냥 덧셈 뺄셈 이런 기본 산수만 할 줄 알면 된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예시로 든 게 주가가 50만원에서 3만원까지 떨어진 두 회사가 있는데 회사 A는 재무상태표에 3억 원의 현금에다가 부채가 아예 없고 회사 B는 현금이 아예 없고 3억 원의 부채가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 거냐고 묻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히 회사 A겠죠. 피터 린치는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실 현금과 부채가 재무상태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특히 요즘같이 경기 침체가 임박했을 때 만약 내일 당장 이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부채를 다 갚을 만한 현금이 있다. 그럼 투자하기 안전한 겁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재무상태표를 볼까요? 현재 현금이 대략 $1,000억, 반면에 부채는 $270억. 내일 당장 매출이 빵이어도 부채를 다 갚고도 남겠죠. 이와 반대로 현금에 비해서 부채가 꽤 높다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회사가 위태로워질 위험이 꽤나 있다는 겁니다. 피터 린치가 말한 마지막 주식 고르는 팁은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고 사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 얘기를 듣고 혹은 뉴스에서 핫한 주식을 사는 것만큼 멍청한 게 없죠. 피터 린치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냉장고나 비행기표 같은 걸 살 때는 몇 시간 아니 거의 며칠을 들여가면서 조사해보고 최대한 싸게 사려고 하면서 주식 투자할 때는 버스에서 누가 이 주식 좋다더라 이 얘기만 듣고 몇백만 원을 그냥 꼬라박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중요한 물건 살 때처럼 그런 최소한의 조사와 정성은 들여서 투자를 하자 이거예요. 이외에도 피터 린치는 또 자신이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투자를 못해서 너무 아쉬운 종목들을 밝혔는데요. 그중 하나가 애플입니다. 피터 린치는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산 게 부럽다면서 애플은 재무제표가 훌륭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회사가 아니다. 내 딸이 $250나 주고 아이팟 사는 걸 보고도 이 회사에 투자를 못한 내가 바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딸이 산 이 아이팟에서 번 돈으로 결국 아이폰을 만들었고 대박이 난 거죠. 지금도 비슷하죠. 아이폰의 성공이 아이패드를 만들었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이 에어팟과 애플워치를 탄생시켰죠. 이 전자기기들이 또 애플 뮤직, 애플 카드, 애플페이까지 애플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훌륭한 사업 모델에 투자할 수 있었던 워렌 버핏을 피터 린치는 아마 많이 부러워하겠네요. 피터 린치는 또 엔비디아도 훌륭한 기업이라며 투자 못한 게 아쉽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인공지능이 떠오르면서 최대 수혜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 이 엔비디아를 언급한 것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짧게 다른 질문들도 했는데요. 암호화폐에 혹시 투자하냐는 질문에는 블록체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은 이해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찰리 먼거, 워렌 버핏과 똑같은 대답이네요. 아무래도 이 가치 투자자들은 다 암호화폐 투자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도 혹시 투자하고 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피터 린치는 여기에도 역시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나는 주로 소형주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거의 부인을 했네요. 네, 오늘 이렇게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의 정말 오랜만에 TV 인터뷰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TV로 뵈서 참 반가웠습니다. 요즘 하도 조용해서 살아계신지도 헷갈릴 정도였는데 확실히 세월을 많이 맞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로서는 앞으로도 TV에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연세도 연세인지라 그렇게 자주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대로 제가 피터 린치에 대해서 다룬 다른 영상들도 한 번씩 챙겨보는 걸로 하고요.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피터 린치 같은 투자의 대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희망과 교훈 많이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